인생의 감축한 근해 분리의 특수한 케이스가 이미 구단원에서 했던 실근의 부호가 되겠어요. 실근의 부호. 실근의 부호가 모두 양이다. 모두 음이다. 서로 다른 부호다. 그게 기본적인 개념이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근해 분리에서 첫 번째 케이스에서 P가 0이 되잖아요. P가 0이 되면 모두 0보다 크다가 되면 결국 두 실근이 모두 양이다.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실근의 부호는 결국 근해 분리의 특수한 케이스다.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근의 부호에서 두 근이 모두 양일 때 쓴 식도 3개였잖아. 그 3개인 거야. 이 3개인데 말이 다를 뿐인 거지. 두 근이 모두 양일 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게 이거고. 두 근의 합이 0보다 크다. 두 근의 합이 0보다 크다는 게 결국 이건데. 왜냐면 이 추계 방정식은 1창의 개수가 들어가잖아요. 1창의 개수가 결국 두 근의 합이기 때문에. 아니면 여기 2만 생기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 근의 합이니까. 두 근의 합이 0보다 크다가 이 추계 방정식의 추계 부호랑 같은 스타일인 거고요. 여기 P에다가 0 넣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근의 곱이 양이었잖아요. 두 근의 곱이 양이라는 게 결국 이건데 이거 함수값의 곱가 양이라는 것이 두 근의 곱이 양이다로 표현될 뿐인 거지. 아무튼간에 실근의 부호는 근해 분리의 특수한 케이스이긴 한데 실근의 부호 따로, 근해 부호 따로, 근해 분리 따로 암기하셔야 돼요. 근해 분리는 인생의 함축판으로서 암기하셔야 되고요. 실근의 부호는 두 근이 양이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합이 양이다, 곱이 양이다. 그렇게 3개의 부등식을 바로 떠올려서 써먹을 줄 아셔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얘네들이 2차 부등식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원래 교육과정상으로는 15단원 2차 부등식에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학원에서 쓰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15단원의 근해 분리가 들어있거든. 그래서 누적 테스트로는 이게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근해 분리가 15단원까지 가야 나올 거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근데 우리 워크북 같은 경우는 정석 순서대로 만든 책이다 보니까 오늘 숙제에는 포함이 돼 있을 거예요. 구체적인 문제를 풀어볼게. 기본 문제 10-6번. 아우. 기본적인 거 3개 다 연습시키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3m은 3이다. 이정계수 m의 범위를 정하는 게 미션인데요. 1번은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근해 분리는 인생의 함축판이다 라는 것을 떠올리기에 앞서서 사전작업 얘를 fx라 놓고 그리고 x축도 있고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하는 짓이거든요. 알파 베타라고 쓰고 요 알파 베타가 두 근을 말하는데 모두 1보다 크니까 1을 여기다가 찍고 이제 근해 분리는 인생의 함축판이라는 단어를 떠올려서
하시는 거죠. 함 F1이다. 여기 위에서 세팅이 되기 때문에 0보다 크다는 뜻입니다. F1은 여기 X에다가 1 넣는 거예요. 그럼 1 빼기 2M 더하기 3M이니까 M 더하기 1이네. 요놈이 0보다 크다를 푸시면 돼요. 그러면 M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게 답인 거고. 세 개를 모두 만족시켜야 하니까. 잠깐 대기. 축. 마이너스 2a 분의 b 공식에 따라서 m이죠. 요 라인이 m인데 1보다 오른쪽이니까 1보다 크다. 답. 한 여기 2가 있으니까 4분의 d를 쓸 수가 있죠. 4분의 d는 m제곱 빼기 3m이지요. 요 놈이 0보다 이게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2차 부등식인데 크거나 같다니까 벌어지는 범위로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다고 쓰면 되겠지. m은 0 이하 또는 3 이상 답이죠. 이 세 개의 공통 범위를 답으로 쓰면 된다. 본인 머릿속에 수직선이 있고 본인 머릿속에 수직선에다가 그림까지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 같은 사람은 암산하시면 되고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손으로 쓰세요. 마이너스 1 찍고 1 찍고 0 찍고 3 찍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 1보다는 크다. 0보다는 작거나 같다. 3보다는 크거나 같다. 지금 3개를 그린 거기 때문에 3개가 다 있는 부분이 답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그래서 1번의 정답은 얘만. m은 3 이상이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근해 분리는 인생의 함축판이라는 단어 외우고 계시고 사전 작업할 줄 알면은 맞출 수 있는 거지. 이거 이제 까먹으니까 군데군데를 까먹으니까 실제로 고등학생이 돼서 그 미적분 1을 푸는데 3차함수 문제에서 근해 분리를 못 떠올려가지고 문제를 못 푸는 거야. 그럼 이제 아까 하려고 했던 얘기 할게요. 미적분 1에서는요. 3차 함수의 그래프를 배우거든요.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이렇게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극대라고 해요. 극대.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극소라고 해요. 극소. 이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다음 3차 함수의 그래프가 극대값, 극소값을 갖는데 둘 다 x는 1보다 크려면 그 3차식에 포함되어 있는 미정계수의 범위는 어떠냐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극대와 극소가 둘 다 x는 1보다 크려면 1은 여기 있다는 거죠. 근데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미분하면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되고요. 극대 극소는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에서 세팅이 되는 겁니다. 요 라인을 알파라 치고 요 라인을 베타라 치면은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고요. 1이 그대로 내려와서 여기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딱 저 그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근해 분리로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근해 분리를 까먹는 바람에 그걸 못 한다고. 아셨죠? 무슨 말인지. 수능 범위와 연계되는 가장 대표적인 고1 수학 개념이 바로 근해 분리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졸업하기 전까지 네 목표 대학을 가기 전까지 저 단어를 외우고 살아야 돼요. 근해 분리는 인생의 감축판. 나중에 결혼하고 애 놓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자식한테도 전수하셔야 돼요. 근해 분리는 인생의 감축판이란다 이러면서. 이번 두 근이 모두 작다. 사전 작업을 똑같이 해서요. 여기다가 1을 쓰는 것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요것도 근해 분리는 인생의 감축판 3개를 다 쓰라고 암기라고 계셔야 되고요. 함 F1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0보다 큰 거죠. 그러니까 이 1번과 2번은 3개 중에 2개는 똑같습니다. 얘를 풀어주시면 이거고요. 축 여기인데 여기 식을 보시면 M이죠? M이 보시는 바처럼 1보다 왼쪽이니까 작다가 되는 거죠. 이 부분에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파는 똑같고요. 판별식이 0 이상이다. 이것도 서로 다른이란 말이 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문제에다가 요 놈의 방향만 바꿔가지고 풀어주면 되는 거죠. M이 1 미만 없겠으니까 요 놈을 싹 지우고 이렇게 보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3개의 공통 부분이 여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1초가 0 이하.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고 3번 한 근은 1보다 크고 다른 한 근은 1보다 작다. 말을 줄이면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기호로 나타내면은 알파 1 베타 이런 순서란 뜻이에요. 왜 알파를 더 작다고 하세요? 내가 그냥 어차피 모르니까. 그래서 요 조건을 만족하게 사전 작업을 일단 하셔야 되겠지.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리시고 이건 반드시 교점이 2개여야 됩니다. 알파 베타를 찍으시고 저기 베타 알파를 찍으면 안 됩니까? 됩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1을 여기 찍으냐 여기 찍으냐 상관없어요. 1을 아무데나 찍으시면 돼요. 사이에 여기. 그러면 두 근 사이에 어떤 값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해 분리는 인생의 함축판의 예외적인 상황으로서 근해 분리는 인생의 함 쓰고 후려버리면 된다.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하나만 쓰고 끝이에요. 함 F1이라는 거죠. 여기 아래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얘가 음수다 그러죠. 근데 F1이 M 플러스 1이었지요. M 플러스 1이 음수다. 이게 답이에요. M이 마이너스 작다. 이게 3번의 정답이다. 개념을 알고 있으면 다 쉬운 거예요. 유제 10-10번 해보세요. 세 번째 판별식은 아까 말했듯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써도 되는데 그거랑 얘를 연립을 해봤자 얘가 남아서 안 쓰는 거예요. 시간 낭비라서 에너지 낭비라서. 아니면 뭐 그렇게 설명하셔도 돼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도 왜 저거 안 쓰는지 모르는 애들 많거든. 여러분 친구가 뭐 지나가다가 저런 질문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시면 되냐면은 이 함수값이 음이라는 게 판별식이 0보다 큼을 보장하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큼을 보여줄 필요는 없단다. 그렇게 전달하시면 돼요.
근데 뭐 인생의 함축판이라는 말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런 재밌는 단어들 어디서 그렇게 많이 배웠냐 그러면 나한테 보내시면 되고 앞뼈, 윗뼈 이런 거 뭐 많지 않습니까? 사전 작업이 없잖아. 그냥 사전 작업 반드시 해야 돼. 저 그림을 반드시 그려야 돼요. 그림을 그리지도 않고 함축판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얘는 머릿속으로 띵. 머릿속으로 그렸으면 뭐 괜찮고 민성이 나랑 똑같은 안경을 바꿨네. 어? 원래 뜬 거야? 내가 바꾼 거구나. 트렌드를 아는 남자. 요새 이 투명태가 트렌드 아닙니까? 막상 해보니까 잘 안 되죠. 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까먹는 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같은 3차 함수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빨리 까먹는 바람에 그냥 이제 구경만 하고 막 지나가고 그러니까 한 100번쯤은 그려봐야 되는데 자, x제곱 마이너스 2에 m 빼기 3x에 더하기 11에 빼기 5m은 빵 언제나 2차 방정식을 만났을 때는 인수분해 여부부터 판단하시는 건데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의 분리다라는 판단이 되는 거죠. 얘의 근이 1번 모두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근의 위치에 대한 설명을 했으니까 근의 분리 네 글자를 일단 떠올리는 거야. 그러고 나서 자동적으로 이어가는 거지. 근의 분리는 인생의 함축판. 근데 분명히 함축판을 쓰기 전에 뭘 하라고 했어. 선생님이. 그 짓을 하는 거죠. 얘를 fx라고 놓고 그려라. 두 근이 있다 했으니까 x축과 교점이 두 개 되게끔 그려라.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하는 짓이니까 알파 베타라고 써라. 마이너스 2보다 크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2를 여기 정확한 위치에다가
써라. 사전 작업이 끝났고 이제 근해 분리는 인생의 함축판에 따라서 부등식 3개를 쓰는 거죠. 부등식 3개를 써야 하는 상황이에요. 두 근 사이에 뭐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부등식 3개를 다 써야 돼요. 무조건. 함, 축, 판. 근해 분리는 인생의 함축판 3개 쓰는 겁니다. 함, 기준값이 마이너스 2니까 아까 내가 푼 문제는 F1 썼다고 니도 F1 쓰는 게 아니고요. 네가 푸는 문제는 기준값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을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위에서 세팅이 되기 때문에 0보다 크다는 뜻이에요. 여기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4 요래요래 해서 4 할게요. 요거 4배 할게요. 4m 빼기 12 뒤에 건 뭐 그대로죠. 플러스 11 마이너스 5m이죠. 동요항을 정리를 한다면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네. 요놈이 0보다 크다. 얘를 풀어주시면은 m이 3보다 작다.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바로 수직선에 올릴게. m이 3보다 작다. 요게 함의 결과고요. 축은 공식에 따라서 m 빼기 3인데 요거 요 놈이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이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얘를 풀어주시면은 m이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판별식에 여기 2가 있으니까 4분의 D요 m 빼기 3의 제곱에 AC를 빼는 건데 A가 1이니까 C만 빼면 돼요. 플러스 5m 빼기 11이라고 적으면 되겠네. 전개 정리하면은 m제곱 빼기 m에 빼기 2네요. 요놈이 0보다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었으니까 크거나 같다. 얘도 암산이 되죠. 얘를 암산을 때리면은 m은 마이너스 1 이하 혹은 2 이상 이렇게 되니까요. 세 영역의 공통 부분은 여기밖에 없네요. 그래서 정답은 2 이상 3 미만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맞은 사람 손 들어봐. 주위를 둘러봐. 맞은 사람 안 맞은 사람 전부 다 둘러보라고. 보시는 바처럼 몇 명이 없잖아. 이 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반에서 가르쳐도 몇 명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너네들이 하수만 모인 반이 아니거든. 내가 볼 때 상태 좋아. 우리 학원에서 현재 공통 수학 1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 중에 거의 1, 2등을 다툴 정도로 상태가 좋은 반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만만치 않다. 그런 뜻인 겁니다.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2번 한근은 1보다 내가 잘못 들었지? 마이너스 2가 두 근 사이에 있다.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있다. 그런 얘기죠. 마이너스 2가 두 근 사이. 그럼 또 사전 작업을 일단 하시고요.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찍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근해 분리는 인생의 함 하고 끝내라 했으니까 함만 쓰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m 플러스 3으로 미리 구해놨죠? 1번 풀면서 요 놈이 여기 아래에서 세팅되기 때문에 0보다 작다. 이게 답이에요. m은 3보다 크다. 넘어갈게요. 근해 분리의 활용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본 문제 10-6번과 유제 10-10번은 근해 분리의 기본 문제였다면 그 다음 기본 문제는 근해 분리의 응용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기본적인 조건들이 막 섞여 있는 그런 스타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섞여 있으면 더 좋아. 섞여 있는 문제는 대부분
두근 사이에 뭐가 있어요. 두근 사이에 뭐가 있으면 축도 필요가 없고 한 별씩도 쓸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함수값만 쓰면 되는 장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응용 문제가 더 쉽다는 거. 다른 케이스와 다릅니다. 기본 문제 10-7번 2x 제곱 마이너스 2에 m 빼기 1x 플러스 m에 마이너스 1은 요거의 근이 다음을 만족시키도록 m의 범위를 구하세요. 1번 한 근은 아주 구체적이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 다른 한 근은 1보다 크다. 이것도 인수분해부터 의심을 해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냥 이거랑 이거만 곱해도 딱 이거니까요. 그렇죠? 이거랑 이거만 곱한다고 치면 나머지 하나는 일치 곱한다는 뜻인데 그러면 요 두 개 곱한 거에다가 1이라도 더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될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 한 근은 알파, 요 한 근을 베타라고 잡으셔야 하고요. 한국말이 잘 와닿지 않으니까 얘를 수식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1 알파 1 베타 이런 순서예요. 두 근이 저 마이너스 1과 1에 대해서 저런 크기 관계에 있다라는 뜻인 거죠. 여기서 행복한 포인트는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 요 놈은 딱히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근보다 작은 새끼니까. 근의 분리는 함축판을 봤어야 되니까 인생의 함축판은. 근데 요 두 근 사이에 있잖아요. 너무 행복한 거죠. 행복한 포인트. 해피 포인트. 해피 포인트가 있잖아 실제로. 해피 포인트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함만 쓰면 되겠다. 근데 함만 쓸 때 요 놈의 함만 쓰는 게 아니야. 요 놈도 함을 쓰긴 해야 돼. 그러니까 함수값 두 개로 끝내겠다. 이런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요 부분 때문에 함만 쓰겠다. 제대로 설계를 하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이제 사전 작업이 필요하니까 얘를 fx라 치고 그려요. x축 교점 두 개 생기게 잡고요. 알파 베타 쓰고요. 1을 요사에 찍고요. 마이너스를 여기 찍고 요놈 때문에 함만 따지면 되니까 1을 집어넣은 것은 아래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것은 위니까 양 이렇게 끝내시면 돼요. F-1은 양 F1은 이렇게요. F-1은 요식 X에다가 마이너스를 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껐다 치고 그럼 2로 변하겠죠? 전개에다 치고 2m 더하기 3m 그 다음에 상수는 요거 2 될 거고요. 마이너스 2가 없어지네요. 마이너스 1밖에 안 남습니다. 요 놈이 0보다 크다. 그래서 m은 3분의 1보다 크다. 한국을 쓸게. F1은 마이너스 2m 플러스 m에서 마이너스 m. 상수는 2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3. 요 놈은 0보다 작다. 해야겠구나. m은 3분의 1보다 크다. 얘를 풀어주면은 m은 3보다 크다네요. 요 두 개의 공통 범위를 찾는 거니까 정답은 이겁니다. m은 3보다 크다. 2번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얘는 해피 포인트가 없어요. 2번 마이너스 1 알파 베타 1 요런 위치 관계이기 때문에 근의 분리를 쓰긴 할 건데 두근보다 작은 새끼 큰 새끼인 거니까 얘만 있을 때도 함축판 다 써야 되고 얘만 있을 때도 함축판 다 써야 되니까 이 두 개가 섞였을 때도 당연히 함축판 다 써야 하는 거죠. 근데 또 함은 두 개를 써야 되는 거야. 함 두 개, 축판 하나씩 총 4개. 네 부등식의 공통범위를 찾겠다. 이런 설계를 한 다음에 들어가시면 돼요. 사전 작업. 이렇게 해서 함축판을 다 쓴다. 함이 두 개다. F-1이 위고 F1도 위죠? 둘 다 양수. 이건 이제 미리 구해놨으니까 저기 했던 거 대볼게요. m이 3분의 1보다 크다 했고요. 요거는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바꿔 써야 돼요. m이 3보다 크다. 요 두 개부터 미리 열게 됩니다. 그러면 함수값의 범위에서 3분의 1에서 3 사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축. 식을 보시면은 마이너스 2a분의 b 공식에 따라서 축의 방정식은 2분의 m 빼기 1인데요. 이 새끼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그대로 씁니다. 이것도 결국 알고 보면 부등식을 두 개 쓴 거야. 하나처럼 보이지만 2 곱하고 1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m은 어디에서 어디 사이냐면 이렇게 되겠죠. 한 2가 있으니까 4분의 1이 있어요. 4분의 d는 m 빼기 1의 제곱에서 AC를 빼는 건데 C도 M 빼기 1이지 않습니까? 전개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게 M 빼기 1이다라고 쓰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거 전개 안 하는 게 좋고 인수분해하는 게 바람직해요. M 빼기 1로 묶으시고요. 그럼 남는 게 M 빼기 1 빼기 2니까 M 빼기 3이네요. 그리고 같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거나 같답니다. 얘를 풀어주시면 m은 1 이하 3 이상이 되는 거지. 식선을 그릴게요. 3분의 1보다 크다. 3보다 작다. 이렇게 하나로 그릴게요. 그리고 축은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다. 그럼 얘는 그림의 의미가 없네요. 얘 요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1 이하 또는 3 이상. 이쪽에서는 겹치는 게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만 이렇게 세 부분이 겹치는 게 보이니까 저 구간만 답입니다. 3분의 1초가 1 이하. 당연히 연습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제 10-11번도 풀어보셔야 돼요. 해보세요. 둘 다 하세요. 유제 10-11번에 1, 2번. 끝입니다. 10단원의 마지막 문제예요.
좌우에서 미국되는 소리가 아주 관상의 하모니를 일으키는 거. 왜 비극되느냐? 한 평면의 결정 조건이 점 3개이기 때문입니다. 책상 다리는 보통 점 4개거든요. 점 4개로 만들 수 있는 평면은 4개거든요. 그러니까 3개끼리 지평면을 막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당연히 뭔가 하자가 생겨서 이렇게 지네들끼리 세 점들이 지네들만의 평면을 만들고 싶어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중학교 선생이면 이번 시험에 그 문제 됩니다. 책상이 4개의 다리를 가진 책상이 삐걱대는 원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전교생 빵점. 이건 뭐 답을 해? 설마? 설명이 필요가 없나? (1번은) 다 대부분 하시는 것 같은데 한만 쓰는 거라고. 자, fx는 2x 제곱 4mx 마이너스 2m 마이너스를 잡고 아래로 볼록으로 그리고 x축 교점 2개 잡고 1번, 2번 전부 다 1번에서는 알파, 베타로 잡고 두 분은요 1번에서는 마이너스 1 이 여기 있는 거네. 1이 여기 있는 거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 때문에 회피하고요. 함만 쓰면 된다. 함 f 마이너스 1은 f1은 양. f 마이너스 1은 x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으시면 마이너스 6m 플러스 1 얘를 풀면은 m이 6분의 1보다 크다. f1은요 2m 플러스 1 얘를 풀면은 m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더 크다. 두 개 공통범위니까 얘가 정답이네. 과반수가 맞은 걸 확인했고요. 내가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해피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좀 한다. 근데 2번은 여전히 대부분 못하고 있었다. 왜? 왜? 난 잘 납득이 안 되는데.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에서 1 사이다. 요 그림과의 차이점은 요놈이 여기 세팅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피 포인트가 없고요. 근해 분리는 인생의 함수판을 풀로 써야 하는 상황이다. 함
보시는 바처럼 F-1도 양이고 F1도 양이네요. 요 두 개를 미리 연립을 할 겁니다. 요거 그대로 쓰고요. 얘는 반대로 쓰는 거라서 연립을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6분의 1 사이. 그 다음에 축. 저 식에서 대칭축의 방정식은 공식에 따라 마이너스 2a분의 b에 따라서 마이너스 m이네. 요거 요 라인이 x는 마이너스 m이라고. 마이너스 m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풀면은 m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이렇게 되고요. 판 4분의 d를 쓸 수가 있죠. 4분의 d는 4m 제곱에서 2m과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을 곱한 걸 빼는 거니까 더하기 4m 제곱 더하기 2m. 그렇다면 2m으로 묶어서 4m 플러스 1. 요게 0 이상인 거죠. 알파 베타가 같아도 되니까. 얘를 풀어주면은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다니까 m은 마이너스 4분의 1 이하거나 m은 0 이상이다가 되겠습니다. 공통부분을 찾기 위해서 수직선을 그리시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6분의 1 사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두 번째 건 의미가 없고요. 세 번째 거 마이너스 4분의 1 이하. 마이너스 4분의 1은 얘보다 오른쪽입니다. 마이너스 4분의 1 이하. 여기가 일단 답이에요. 그 다음에 0 이상. 0은 여기 있을 거냐. 이거 답인 거예요. 두 군데를 답으로 쓰셔야 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초과 마이너스 4분의 1 이하 또는 0 이상. 네? 아 그러네. 저기 이밖에 없었구나. 4m 더하기. 그러네. 그러면 2를 묶어서 2m 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여기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그냥 이게 원래 0 이상이었으니까 1 날릴게요. 그래서 요 2차식이 0 이상이다라는 건데 인수분해가 안 되죠. 인수분해가 안 되면은 근해 공식을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요 2차식의 판별식을 써야 돼요. 얘의 판별식은 1 빼기 2라서 음수죠. 2차식의 판별식이 음수란 말은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m축과 안 만난다는 뜻이죠. 실근이 없다는 얘기라서. 그럼 이 2차식의 구호만 따져보면은 다 양수다. 애초에 양수인 새끼가 0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m의 범위를 찾는 거니까 이 결과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모든 실수와 특정 범위를 연립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두 개의 공통 범위가 정답이 되는 거라 이게 답입니다. 맞는 사람? 이거 봐. 2명밖에 없잖아. 개표 중 2명. 알았어. 연습 문제로 가서 티처스 픽 하겠습니다. 10-2번.
두 포물선이 한 점에서 만나고. 뭔 소리야? 이거 를 합쳐서 하면 한별식이 0이. 네, 그렇죠. 결론은 내가 원하는 답변은 그게 아니고 두 포물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뭔 소리야? 접한다는 거죠. 한 새끼는 아래로 볼록, 한 새끼 위로 볼록이네. 그 두 개가 접하고 교점, 그럼 접점이라는 소리죠. 공통 접점. 접점의 x좌표가 1일 때 a, b를 각각 구해서 더해라. 그런 문제거든요. 알아들었어? 그러면 판별식은 0까지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알아들었어? 근데 이제 그런 판별식은 0을 쓸 사람들이 질비하기 때문에 내가 픽을 한 거죠. 그림을 그려서 설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물론 개념이 완벽한 사람은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지만 대부분 개념이 없을 거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하겠다. 첫 번째 포물선은 그렇고 얘의 대칭축은 뭐예요? x는 2죠. 요 라인. 대칭축을 조사한 이유는 기왕에 그릴 거 정확하게 그리려고요. 두 번째 포물선은 위로 볼록인데 절대값이 2니까 절대값이 1인 것보다는 뭐 하는 거야? 뾰족한 거죠? 얘보다는 좀 더 뾰족하게 위로 볼록으로 그릴 건데 접점의 x좌표가 1이라 했으니까 1은 2보다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잖아. 왼쪽에서 접할 수 있게 그릴 거라서 대칭축을 체크해 넣었다. 그런 얘기죠. 기왕에 그릴 거 똑바로 그리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다는 얘기. 두 포물선의 위치 관계가 이렇다. 교점이 한 개라는 말은 곡선끼리 접한다. 그런 뜻이죠. 요 점의 x좌표가 1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y좌표는 관심 없습니다. 저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그것만 알면 되는 거죠. 저걸 처리하는 개념만 알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돼? 원래 교점을 찾는다는 건 연립이야. y를 소거하는 연립의 과정을 거치면 언제나 2차 방정식이 나와. 공통 수학 1까지에서는 3차, 4차가 나올 수가 없어요. 교육과정에서. 그러니까 교점을 찾기 위해서 연립을 하면은 언제나 2차 방정식이 나와요. 그 2차 방정식이 어때야 저런 상태가 되느냐?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면 되는 거지. 그 중근이 바로 1이다. 이런 뜻인 거죠. 이 위치 관계가 의미하는 바는 요게 y는 fx고 요게 y는 gx라고 치면요. 이 두 개를 연립해서 태어난 fx는 gx라는 2차 방정식이 1인 중근을 갖는다. 이런 뜻인 거죠. 이것의 말을 바꾸면 fx-gx라는 2차식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두 개나 갖는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이미 2차식이잖아요. 그럼 결국 이 최고차항의 개수만 결정하면 되는 건데 이 문제에서 fx의 최고차항 개수는 1이고 gx의 최고차항 개수는 -2니까 당연히 여기엔 3이 들어가는 거죠. 얘를 전개하잖아? 그럼 a가 다 나오는 거야. 개수 비교. 그렇게 해서 a, b를 찾는 그런 문제야. 판별식 쓰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답이 뭐야?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겠지. 자, fx 빼기 gx가 이것과 같아야 하는 거야.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fx, gx로 fx 빼기 gx를 만들면 돼. fx 빼기 gx 해봐.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f고 뒤에 있는 게 g야. 앞에서 뒤에를 빼보라고. 그러면 3x 제곱에 몇 x야? 4 플러스 bx 마이너스를 묶을까? b 플러스 4xx가. 그리고 상수항 몇이야? a 빼기 1이네. 이게 뭐라는 뜻이야? 이게 뭐라는 뜻이야? 이 등식이 뭐라는 거야? 항등식이라는 거죠. x에 관한 항등식이다. 그런 얘기니까 개수 비교를 통해서 a, b를 구해주면 된다. 이놈이 6이라는 소리니까 b는 2고요. 이놈이 3이니까 a는 4고요. 2와 4의 합을 요구한 셈이니까 답은 5번.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떨어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아셨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엄청 중요한 개념이야. 포물선끼리 혹은 포물선과 직선이 접한다. 근데 그 접점의 x 좌표가 주어져 있다. 그 얘기는 연립한 2차 방정식의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고 그 중근이 뭔지까지 주어져 있는 셈이기 때문에 정보가 엄청난 거라고요. 그걸 바탕으로 여러 가지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x 좌표에 정보가 없고 그냥 접한다고만 돼 있었으면 당연히 연립해서 판별식은 0 그거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x 좌표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판별식은 0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음 10-7 두 포물선의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그와 같다. 근데 A, B를 구해라. 이런 것은 뭔가 잘못 생각할 사람들이 있을까봐 픽을 한 건데요. 첫 번째 포물선의 미정계수가 A, B 두 개나 들어있기 때문에 첫 번째 포물선과 두 번째 포물선을 연립을 한 2차 방정식 또한 A, B 두 개를 가지고 있을 거니까 그 두 개의 교점을 찾기가 어린이들 입장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건 교점 두 개를 찾아야 직선의 방정식을 뭐 기울기도 알아내고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사고방식을 버리고요. 좀 더 어떤 넓은 시선을 가지고 얘를 바라보면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두 번째 포물선과 직선의 교점이 앞에 있는 포물선을 찾는다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도형 그래프가 총 3개인데 A 그래프, 그래프 A, 그래프 B, 그래프 C 이렇게 있단 말이야. 요 두 개의 교점을 이거가 지난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세 개 A, B, C 세 개가 교점을 공유한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굳이 이 두 개를 연립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두 개를 연립해도 되고 이 두 개를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정계수가 없는 것을 연립해서 교점의 실체를 밝힌 다음에 그게 나머지를 지나간다로 당연히 생각을 하셔야 하는 거라고. 그러면 너무 쉬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y는 2x제곱 빼기 3x 더하기 2하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을 연립하는 거야. 그러면은 교점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그 두 개를 앞에 있는 식의 x자리, y자리에 집어넣어서 a, b에 대한 두 연립 1차 방정식이 나올 거니까 걔를 풀면은 답이 나오는 개시시한 문제.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해가지고는 풀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직역하지 말고 의역해라 그런 뜻인 거지. 풀 수 있겠죠.
이 설명을 하려고 픽한 거예요. 그 다음 8번 할게요. 8번을 픽한 이유는 학평기출이라서. 학평기출 조금씩. 오늘 시간 나요? 학평기출이요. 여기 학평기출이라 안 적혀있죠. 근데 왜 내가 학평기출이라 하느냐? 나는 고등수학 전문가라서 다 보입니다. 이차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원점을 지나는 직선 y는 gx.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gx는 ax. 여기 잡으셔야 돼요. 두 점 a, b에서 만난다.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뭐 어디 지난다 이런 말이 없고요. 그리고 원점을 지난다고 했지 원점이 A, B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이 1,2고 선분 A, B의 중점이 점 2분의 1,1일 때 두 점 A, B의 좌표를 구해라. 그런 문제거든. 그러면은 이차함수 fx에 대한 정보가 있긴 하지. 꼭지점이 1,2라고 했으니까 뭔지 잘 모르겠기 때문에 그림을 좀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도 이게 증가인지 감소인지 알 길이 없으니까 한번 그릴 거 정확하게 그리고 싶기 때문에 나는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지를 구경해 보세요. 원점을 찍고요. 원점을 찍을 때도 그냥 찍습니다. X축, Y축을 잡지 않아요. 원점을 찍고 그럼 그냥 가상의 X축과 Y축이 있다고 치고 꼭지점인 1,1을 찍고 그리고 중점이 2분의 1,1? 아니 잠깐만 A, B가 직선이 있다는 얘기잖아. 직선이 있으니까 당연히 A, B의 중점도 직선이 있는 거야. 근데 Y는 GX는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Y는 AX인데 Y는 AX 위에 2분의 1,1이 있는 거지. Y는 AX 위에 2분의 1,1이 있는 거니까 2분의 1,1을 대입할 수 있는 거고 결국 2분의 A는 1이기 때문에 A는 2입니다. 다시 말해서 GX는 2X라는 거죠. Y는 2X를 그렸어요. 요게 Y는 GX인데 GX가 2X라는 것은 문제 분석을 똑바로 하면은 알아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요 직선 위에 2분의 1,1을 찍으세요. 요쯤에. 근데 하필이면 꼭지점도 저기 있네요. 1,2. 1,2가 요즘 있어야겠죠. 같은 관계로. 이렇게. 1,2가 이차함수의 꼭지점이면서 저 직선과의 교점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AB의 중점이 2분의 1,1인데 그럼 답이 그냥 보여버렸는데? 아니? 요것도 교점 중에 하나는 저예요. 그러니까 요 놈이 A고 요 놈이 B다. 그런 얘기. 그리고 얘가 꼭지점. 이렇게 생긴 형태의 포물선이었구나라는 것을 순식간에 알아내버렸어요. 학평 기출이기 때문에 이런 직관이 있는 애들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문제들이 많긴 해. 이게 y는 fx다. gx는 이미 찾았고 fx도 이제 조금만 건들면 나와요. 근데 지금 fx 구할 필요 없죠. 두 점 a, b의 좌표를 구하는 거였잖아. 저기 답인 거예요. 0,0, 1,2.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 AB의 중점이 직선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원래 GX는 AX 원점을 지난다 했기 때문에 AX일 뿐이었는데 요 점이 Y는 GX를 만족하다 보니까 X의 2분의 1을 Y의 1을 대입해서 A가 이라는 뜻인 거예요. GX가 2X라는 걸 찾고 그리고 저 직선 위에 꼭지점도 있고 그 사실을 발견했으면 그리고 이제 원점을 지난다 했으니까 원점도 찍어 놓은 상태고 2분의 1을 2배한 게 1이고 1을 2배한 게 2니까 요 길이가 같으면 누구나 인지할 수 있고 그렇게 했으면 그러면 이 점을 지난다는 건 확실한데 얘를 중점으로 가지려면은 당연히 이 점이네.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으니까 바로 답이 튀어나와버린 거지. 의도치 않게 직관으로 풀어버렸어요. 넘어갈게요. 9번 포물선 위에 점 중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최소인 점의 좌표를 구해요. 이런 문제도 흔히 만나는 문제거든요. 10-1번. 이거는 고1 내신뿐만 아니라 고2, 고3 때까지 나오는 스타일이니까 내신 빈출력 할게요. 내신 빈출이자 상식이에요. 상식. 곡선과 곡선 위의 점 중 직선까지의 거리가 최소인 상황은 언제냐 그런 얘기죠. 조금 복잡한 곡선으로 설명을 해볼까? 오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다라고 치죠. 이렇게 생긴 오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어요. 곡선이죠. 이 곡선과 오차 함수는 좀 그렇네요. 4차 함수로 할게요. 이런 4차 함수의 그래프와 이런 직선이다 칩시다. 이 4차 함수의 그래프 위의 점 중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제일 작은 새끼는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미적분 1에서 그럼 이제 이 점이다라고 생각하는 바보가 있다면 이 점에서의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이겁니다. 근데 이 점만 찍어도 훨씬 짧다는 것을 아무리 바보라도 설득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근처에 요 놈으로부터의 거리가 제일 작은 놈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딱 하나로 결정하려면 어디라고 말해야 할까가 문제인 거고 그게 기본적인 개념이자 상식이니까 지금까지 이런 상식이 없었다면 오늘부터 갖추고 사시라고.
요 점이 최소값이 이 거리가 최소값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점에서 이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 직선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언제가 제일 짧냐면 기울기가 같을 때. 그래서 점을 찍으려고 하지 말고 얘랑 평행한 선을 그으시면 돼요. 얘랑 평행한 선을 그어서 최초로 만나는 곳에 있을 때가 제일 짧은 겁니다. 이렇게 요 점이 요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최소다. 요런 상식을 오늘부터 갖고 사시면 됩니다. 문제로 돌아가서 포물선 2차 함수하고 직선 기울기가 1이라는 게 포인트예요. 기울기가 1인 직선까지의 거리가 최소인 점. 말을 바꾸면 접선의 기울기가 1인 접점 구하세요. 그런 뜻이에요. 이것도 그려서 설명해 볼까? 포물선은 이렇게 생겼을 테고 직선은 이렇게 생겼을 테죠? 이 상식에 의해서 얘의 기울기가 1이니까 얘랑 평행한 기울기가 1인 접선을 생각하셔요. 여기 요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최소이기 때문에 저 점을 찾아라 그런 뜻이에요. 이 새끼는 y는 x 플러스 어쩌고겠죠? 어쩌고로 하기엔 부끄러우니까 k다라고 하는 거지. y는 x 플러스 k인 이유는 얘랑 평행해야 한다는 요 놈의 기울기 1이니까요. 같은 기울기를 갖는 거라서 y는 x 플러스 k라고 놓고 얘하고 얘가 이런 접하는 위치 관계 있으니까 아까 2번 풀듯이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점의 정체를 밝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2번 풀듯이 풀어야 하는 겁니다. 요 포물선의 방정식이 y는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이었잖아요. 요 두 개를 연립을 해야 되겠죠? 연립을 하게 되면 x제곱 빼기 x 더하기 1 빼기 2x 이거 넘어왔어요. 더하기 1 빼기 k는 빵. 요 놈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한다 라는 뜻이니까 여기까지만 봐도 x 빼기 뭐의 제곱인지 보이잖아. 그게 저 점의 좌표입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여기까지만 보고 요 점의 좌표는 1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y좌표도 알아내야 되는데요. 그러면 k를 구해야 하지 않나요? 필요 없어요. 여기는 되고 여기다가 x의 1을 집어넣으면은 y좌표를 알 수가 있으니까 엄밀히 말해서 k는 몰라도 됩니다. 정답은 1,1. 1 더하기 1을 물었기 때문에 답은 4번.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수업 10-9번까지 정석 숙제고요. 워크북은 단원의 14번까지가 숙제였으니까 15번부터 이거 10단원 문제가 얼마 없어요. 15번부터 38번까지 10단원 끝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없죠? 요거 해설할게요. 아까 시험 본 거. 정답은 다 불러드렸으니까 실수로 틀린 문제들 고칠 수 있는 거 고치기 시작하시고 13점 2명부터 집에 가는 게 정당하니까 13점 2명이 몰라서 아이가 다 틀린 문제를 일단 풀고 보지 말까? 13번 2명이 모르는 걸 풀고 오답률이 높은 걸 풀고 그 순서로 하죠. 13번 2명 집어넣으세요. 13점 15번
15번이 내가 알려줬던 거. 다 틀린 거. 전원 빵점. 15번. 뭔데 이걸 다 틀리는 걸까? 수고해야지.